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오래 보라고 하면 계속 꾸준히 귀찮아도 계속 들락거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저는 생각해서 좋은 게,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많이 오래 보는 게 있고, 자기가 맞는 부동산 있잖아요.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맞는 중개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사람하고 몇 번 더 같이 보면은 그 확률적으로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우정집 구할 때 너무 후회했던 게, 빨리 이사를 하려고 했던 바람에 좀 자세히 안 보고 되게 급하게 구했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로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는데, 뭐 위치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딥한 생각이 없이 구했어가지고 너무 살면서 쉽지 않았던. 그래서 조건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이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거의 제가 처음 연락 주고받은 날짜 찾아보니까 저희 거의 50일 가까이 한 달 이상을 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방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쵸, 얘기를. 네. 근데 이제 보통 일할 때도 중개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한 번, 두 번 보면은 그 니즈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는 방을 좀 이렇게 구해주려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선상으로만 얼마가 된다 조건을 말해줘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집을 원하는지, 어떤 컨디션을 원하는지, 뭐 위치가 10분이면 된다고 하지만 진짜로 10분을 원하는지, 5분 거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만나봐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저희 만나서 얘기하고 방 보면서 이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날 뭐 방 없으면은 좀 더 구해주세요 하면은 충분히 또 맞는 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해서 이제 저 연락드려서 방 보자고 하면 마음에 드는 방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중개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 10군데 돌아다녔는데 한 두세 군데가 좀 괜찮은, 나랑 맞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두세 군데 뭐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중개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놓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100% 마음에 들지 사실 구하기 쉽지 않고 최대한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막 100군데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그 확률이 되게 많이 작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결국엔 내 시간을 버는 거죠. 시키는 거죠. 이런 방이지 내가 원하는 거 알면은 좀 구해줘 하면은 편하고 서로 편하기도 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찾아주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찾아준다고 하고 가시면 뭐 이제 끊고 이제 연락 안 하는 중개사도 있겠지만, 다니다 몇 군데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더 열심히 하는 중개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탁해놓으면 난 진짜 계약할 거다 이런 거는 보여줘야 되겠죠. 그냥 방만 보러 다닌다 이러면 어쨌든 중개사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예전이었던 자기는 100개 볼 때까지 계약을 합니다. 방을 100개 보기 전까지 계약. 지금 몇 개 보셨어요? 제가 한 50 몇 개 봤다. 근데 난 100개 볼 때까지 일단 계약을 안 했고, 진짜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원룸 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원룸도 100개는. 네.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에는 원룸을 구한다는 건 어쨌든 비용적으로 제약된 조건인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100% 다 맞는 집은 없죠, 사실. 그러면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하는 데까지 타협을 보고 그 시간과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는 데 에너지 소모가 맞지 않나. 왜냐면 집 뺏게 보인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방식 이용을 하면 내 시간 조금 덜 들이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월세랑 또 전세랑 또 다르고, 월세 구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 채권이라든가 뭐 권리 이런 거는 크게 많이 보진 않잖아요. 뭐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최우선 편제 금액 이내로 들어오는 보증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면 괜찮은 거.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이제 권리가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순위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리 분석해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맞으면 내가 원하는 컨디션의 100%의 컨디션의 집이 아니어도 그 권리가 조금 봤을 때 불안하다. 근데 이건 100%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떤 집은 권리는 그래도 분석했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저는 추천은 권리가 1순위고 권리 좋은데 추천을 드리고, 사람의 심리가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은 뭐 어떤 부동산을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해드리고 다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네. 다 계약을 하면은 만나는 손님마다 다 계약을 했어요. 조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느낌. 어쨌든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노력에 따라 줄일 수도 있는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냥 선량하게 일하는 분도 사실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오해를 꽤 하고. 많은데 어쨌든 그런 일부가 그런 문제를 만들고 해서 욕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 정보 증명사라고 해서 등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계산, 그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개별 등기가 호실별로 나와 있어서 지역은 건물 내역은 건축물 계장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이랑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을 침해하는 권리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시면은 표제부는 간단하게 건물 내역이랑 주소랑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유 부분, 여기 이제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소유자가 똑같이 채무자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은행에 이제 채무를 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이제 청구 사항인데, 또 건물 전체 호실별로 뭐 201호, 301호, 401호, 401호 이렇게 전체 호실을. 그래가지고 이걸 꼼꼼히 안 보고 이제 자기 호실만 봤다가 쪼개기 대출에 가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들어갔을 때 문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네. 저는 2개로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더 있었나요? 한 두 개.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호실이 2개 호실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두 개. 맞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등기가 401호, 402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쪼개기 대출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죠. 어떤 의미죠? 쪼개 대출. 대출? 그 각 호실을 다 확인하지 않고 네. 자기 호실만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거다 대출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공동담보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원 이제 전세 사기 검색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뉴스 봤을 때 그 건물이 굉장히 그 이재인들은 건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건물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6층짜리 건물이다, 5층짜리 건물이다 했을 때 호실이 뭐 30,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그 20개 방고, 예를 들어 6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이 20개 방이 있는 건물이 요 등기상에는 10억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억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돼 있는 걸로만 10억밖에 없어요 했을 때 보니까는 나중에 그게 확인해 보니까는 10개 가구에 예를 들어 10억, 네. 10개가 따로. 10억.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 20억 플러스 이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합하면은 이미 그 건물 가액을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권리 분석했을 때 등기로만 이 하나로만 확인했을 때는 보면은 봤을 때 10개 이 건물 전체 10억밖에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담보 목록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계약은 마무리 짓고 잔금 때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 상태 이런 거 같이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잔금 마무리 되면 이제 주택 이제 인도를 해주시고 비밀번호 해주시고. 네. 내일 오전 중에 저는 바로 가서 결과 어떻게 했는데 네. 이게 그러면 그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계약금 지금 계약금 넣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네.